네, EBS 스스로 배움터 학습 큐레이터 과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EBS 스스로 배움터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공부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각 개인에 맞는 맞춤 공부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맞춤 공부법,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생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구분을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학생의 유형의 정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학생 유형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10가지, 20가지의 유형으로 아이들을 담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키가 다르듯, 몸무게가 다르듯, 얼굴 섬김새가 다르듯 한 반에 30명이 있다고 가정했으면 1등에서 30등까지 있겠죠. 좋아하는 과목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한 분의 선생님이 이 유형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거의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맞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형에 맞추어서 그래서 교육을 해야겠구나. 유형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을 맞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은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 많이들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 반에 20, 30명 되는 아이들이 있다라면 그 평균치를 잡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에 못 미치는 학생은 많이 역부족이고 힘들고 모르겠다, 포기해야겠다 라는 학생들이 속속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균 이상의 수준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나는 다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사실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맞는 약을 처방하듯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이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의 유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유형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배움터만의 유형 정의,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스스로 배움터는 뭐가 다르느냐? 그 차별성을 알기 위해서는 기존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되뇌어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유형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 분석하는 방법이. 그런데 공부법 위주였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심사숙고형이다. 이 친구는 조금 급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뇌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좌뇌형이다. 우뇌형이다. 이런 구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이거나 가시적인 거라기보다는 우뇌형은 감성적이에요. 창의적인 교육에 맞습니다. 좌뇌형은 체계적입니다. 논리적인 교육을 시키십시오. 까지만 하다 보니까 뭔가 잡히지 않고 추상적인 이미지로만 이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스스로 배움터의 유형 분석은 효율을 따진다는 거죠. 직접 잡을 수 있는, 아이들 스스로도 이 유형 분석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스스로 배움터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정의를 할 때 중심 유형부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유형 분석은 바로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많이 집중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배움터의 중심 유형은 공부하는 방법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공부법에 따른 유형 분석인데 어떤 친구는 꼼꼼하게 공부하는 유형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큰 흐름으로 공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큐레이터 선생님들께 딱 이 주제를 던져주면 어려우실 수밖에 없겠죠. EBS에서 제공하는 유형 분석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도구에 맞춰서 아이들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꼼꼼한 유형,
아니면 좀 러프하게 큰 흐름을 보는 유형을 따지셨다면 이것만 가지고 스스로 배움터의 유형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적을 플러스합니다. 성적과 공부법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 수능 과정까지 각 과정에 맞는 아이들의 유형을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과정에 따라서 여기에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 중등, 고등 이 과정, 학년에 따라서 어떤 유형 차이를 보이는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되는 것. 유형을 그러니까 어떤 학년, 어떤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유형 분석을 할 때 가지고 가야 하는 이 정의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부하는 방법과 성적을 가지고 이 유형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 과정에 따른 이 차별성이 있는데 이건 좀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네, 자세히 봐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찬찬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공부법은 초등과정, 중등과정 모두 다 스스로 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유형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과 중등까지는. 그런데 고등으로 올라가면 과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아이들의 유형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EDT 유형 분석을 따로 할 거예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법을 우리 아이들의 어떤 유형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초등과정은 EBS에서 분석 도구를 통해서 나눈 공부법을 가지고 성적과 같이 플러스를 해서 162가지의 유형이 쫙 나오게 됩니다.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62번까지의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유형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구성 배치할 때 그걸 보시고 A라는 학생은 공부하는 방법과 성적을 결합해 보았더니 3번 유형이네. B라는 학생은 105번이네. C라는 학생은 150번이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62번까지 아이들을 구성 배치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초등과정이고요. 자, 중등과 고등과정은 초등은 아이들, 학생에게 너는 어떤 유형이야 라고 맞췄다라면 중등과 고등은 과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과목에게 유형을 부여합니다. A라는 학생의 수학은 이런 유형이구나. A라는 학생의 영어는 이런 유형이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고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수학 과목은 어떤 강의를 들어야겠구나. 영어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겠구나. 라는 것이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의 유형을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하나하나 그러면 그 과정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162개의 유형별로 개별 매뉴얼과 개별 스케줄을 우리 큐레이터 선생님들께서 구성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1, 2학년은 수학, 국어 이 두 가지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162가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3학년부터는 4가지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162가지의 유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배움터의 분석 도구를 통해서 초등학생이 꼼꼼한 유형인지 큰 흐름인지 첫 번째 공부법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적에 따른 유형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겠죠. 자, 이 성적에 따른 유형은 우리 아이들이 기본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 테스트에서 80점 이상이면 상, 50점 이상 80점 미만은 중, 그리고 50점 미만은 하다. 이게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상, 중, 하 3가지 유형으로 다 곱해보면 81개의 이 성적 유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공부법, 꼼꼼한 유형, 큰 흐름 유형 2가지를 여기에 또 곱하면
162가지의 유형이 나오겠죠. 초등학교는 이렇게 해서 162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이쪽으로 배치, 자, 이 아이는 이쪽으로 배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초등학교는 좀 간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학교, 이 중학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중등 과정은 이제 공부에 익숙해져 가는 시기입니다. 학습 스케줄을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걸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부터는 학생에게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생마다 듣는 과목의 유형을 제시한다는 것. 주어가 달라졌어요. 예. 앞서 초등학생은 학생이 주어가 됐다면 이번에 이제 중학교부터는 그 주어가 과목으로 이제 분석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공부 방법 유형에 성적 유형을 결합시켜서 유형을 만든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부 방법에 따른 유형,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주셔야겠죠. 이건 역시 꼼꼼형, 큰 흐름형,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중등 과정 역시 EBS에서 제공하는 유형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꼼꼼한 유형인지, 자, 큰 흐름을 보는 유형인지, 자, 먼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방법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셨어요. 두 번째, 성적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셔야죠. 초등학생은 상중하로 나누었다면, 자, 중학교부터는 과목당 우월, 기본, 기초에서 A, B, C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기억이란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법을 보았더니 스스로 배움터에서 해준 이 분석 도구를 통해서 공부법을 따져봤더니 꼼꼼형으로 나왔어요. 수학의 성적에 따른 분류를 해보았더니 우수가 나왔습니다. 자, 중학교부터는 학생이 아니라 과목으로 유형을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수학이 꼼꼼 A구나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등 과정의 유형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고등 과정의 유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등 과정은 공부의 베테랑이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수능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이 학생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전조의 준비 과정이 있어야만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스케줄을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중등 과정과 마찬가지로 고등 과정도 과목별로 유형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다고 했죠. 공부 방법에 대한 유형, 그리고 성적에 대한 유형,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유형이 나오는 건데 각각 과정마다 자, 공부 방법의 유형을 어떻게 뽑느냐, 이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베테랑이 되는 과정입니다. 보다 주도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법이 무엇인지 뽑아내기 위해서 EDT라고 하는 학습 유형 진단법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진단 코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이제 나눌 수 있게끔 나옵니다. 뭐 문제를 보면 공부가 안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나요? 내가 더 성적을 오르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큰 주제에 따라서 문제들이 이제 쫙쫙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약 120여 가지 항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쭉 풀고 나면 8가지의 학습 유형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8가지 학습 유형이 이거 재밌어요. 잘 보세요. 스티븐 스필버그형, 셜록 홈즈형, 나이팅게일형, 마리 퀴리형, 플라톤형, 슈베르트형, 가우디형, 루즈벨트형 이렇게 8가지로 EDT 학습 유형 결과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의 직업을 생각해 보면 그 유형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감독이잖아요. 뭔가 큰 구조로 학습하는 친구들입니다. 셜록 홈즈는 탐정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보는 친구들이고요.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근거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즐기는 학생의 유형을 칭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 큐리형 과학자잖아요. 네. 뭐 주변에 흔들림 없이 정말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유형이 되겠고요. 플라톤 철학자입니다. 거시적인 것을 보겠죠. 그리고 이 공부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심도 있는 부분까지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제 플라톤형, 슈베르트형은 음악가입니다. 꼼꼼하게 즐기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가우디는 건축가잖아요. 큰 구조물을 보면서 창의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마지막으로 루즈벨트, 정치가죠. 뭐 주변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좀 꼼꼼하게 보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큰 흐름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친구는 큰 흐름으로, 이 친구는 꼼꼼하게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스스로 배움터에 맞게 EDT 유형을 저희가 또 나눠봤습니다. 네, 큰 흐름의 유형과 꼼꼼한 유형. 큰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 플라톤, 가우디, 루즈벨트, 스티븐 스필버그. 꼼꼼한 유형 눈치채셨죠? 마리 큐리, 슈베르트, 셜록 홈즈, 나이팅게일.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법을 EDT를 통해서 큰 흐름과 꼼꼼한 유형으로 이제 나누셨다면, 자, 이번에는 고등과정도 성적 유형이 어떤 것인지 얘를 결합을 시켜야 하니까 따져보셔야겠죠. 고등과정의 성적 유형도 중학교 과정과 같습니다. A, B, C. 5월 기본, 기초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학생 유형의 정의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셨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전에 해야 하는 과정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중간중간 버퍼링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과목 성적과 공부 방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합해서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배움터에서 이 학생이 혹은 이 학생의 과목이 어떤 유형인지 분류가 되는 거죠. 몸에 맞는 보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진맥하죠. 녹용이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강의라 할지라도 그 학생에 맞는 강의를 그래서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줘서 강의 계획의 기초로 삼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유형 분석을 해놓으면 나중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형 분석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스스로 배움터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단순히 점수만 가지고 줄 세우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발전한 기술에 맞춰서 점점 교육 현장도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배움터도 그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발맞추어서 조금 더 욕심내서 이제 맞춤 교육까지 눈높이를 맞춰드렸다라고 정의할 수 있죠. 특히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EDT 학습 유형으로 보다 세밀하게 스마트한 방법으로 이 유형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도움을 주는 큐레이터 선생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유형 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배움터의 기초가 됩니다라고 이 유형의 정의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시작을 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유형의 정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안내해 드렸고요. 계속되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학습 큐레이터의 직무를 할 때 꼭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